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과 함께 광주가 사랑했던 그리고 한류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누구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 한류의 탄생과 경이로운 성장까지의 궤적을 담고자 했습니다. 한류가 세계에서 인기이듯 한국도 다양한 세계 문화를 받아들이고 즐겨왔습니다. 광복 이후부터 지금까지 할리우드 영화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고 홍콩 영화나 일본 만화에 푹 빠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국내외 대중문화에 열광하면서 자신의 위치에서 새로운 음악과 영화, 드라마를 듣고 보고 만들었습니다. 광주에서도 지역 특색을 보여주는 노래와 극장 문화가 발전하여 한국 대중문화의 성장과 한류에 기여했습니다. 이렇듯 한류는 여러 사회 조건 속에서 다양한 문화에 열린 자세, 포용과 애정이 일궈낸 결과입니다. 세계 문화 공간에서 한류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세계 대중문화의 흐름 속에서 한류가 생긴 것처럼 세계 곳곳에서 더욱 다양한 대중문화가 꽃피길 기대해 봅니다. (6.25) 전쟁 후 한국에 주둔한 미군에게는 여가 시간에 즐길 음악이 필요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음반이 들어오고 가수가 내한했으며 미군을 위한 방송인 AFKN 라디오에서도 음악을 틀었지만 병사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 음악인이 미군 부대에서 공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공연했던 이들은 훗날 한국 대중음악의 주축으로 거듭납니다. 광복 이후 외국 음악은 여러 갈래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군 부대로부터 수입 음반이 들어왔고 청계천 시장에서는 이것을 입수하여 복제한 해적판을 팔았습니다. 1960년대 이들 음반을 틀어주는 세시봉과 같은 음악 감상실은 당시 인기 명소였고 공연도 잇따라 열렸습니다. 1960년대 극장가에서도 지금과 같이 할리우드 영화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당시 젊은이들은 미국 영화를 많이 관람하여 할리우드 키드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1957년에 미군 방송인 AFKN TV가 개국하여 미국 대중문화의 창구 역할을 했습니다. TV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1970년대에 한국 방송사들은 앞다투어 미국 인기 드라마 시리즈를 방영했습니다. 홍콩 영화는 1970년에서 1990년대까지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이소룡과 성룡의 액션 영화에서부터 주윤발과 장국영의 영웅 본색 같은 누아르 영화, 그리고 왕가위 감독의 홍콩 뉴웨이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홍콩 4대 천왕이나 책받침 여신으로 불렸던 듣기만 해도 설레는 배우들의 이름이 당시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1980년대 말 한국에서 가정용 비디오 시장이 커지면서 홍콩 영화는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홍콩 영화는 1990년대 말 한국 영화의 부흥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1998년까지는 일본 대중문화의 한국 수입이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대중문화는 다양한 경로로 한국 대중문화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1970년대 어린이들은 우주소년 아톰과 마징가 제트가 일본 국적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말부터는 출판물에 한해 정식 수입이 가능하여 만화 잡지들이 드래곤볼을 비롯한 일본 인기 만화를 소개했습니다. 음악과 드라마, 영화 수입은 여전히 불법이었지만 사람들은 암시장 등 음지에서 음반과 비디오를 구해보곤 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김대중 정부는 1998년부터 일본 대중문화를 본격적으로 개방하여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 하였습니다.
1990년대 말 중화권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한 한국 대중문화를 한류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는 어떤 시기였을까요? 우선 민주화로 인해 창작자들은 좀 더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냉전이라는 이념 갈등에서 벗어난 동시에 세계화 시대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로 경제 전반이 휘청거리기도 했지만 몇몇 문화산업은 해외 수출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1992년 세계적 인기를 누리던 뉴키즈 온 더 블록의 내한 공연을 본 이수만은 음악 산업의 변화를 직감했습니다. 그는 오디션에 통과한 10대를 훈련시켜 아이돌 그룹을 만들었고 청소년이 좋아하는 빠른 박자의 댄스 음악을 들여와 크게 성공했습니다. 1994년 블록버스터 영화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정부는 영상 산업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 결과 1999년에 개봉한 쉬리는 국내는 물론이고 일본과 홍콩에서도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대중문화 성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1980년대에 비디오 테이프와 가정용 비디오 재생기가 등장하여 집에서 영화를 볼 수 있었고 일명 워크맨으로 불린 휴대용 카세트 테이프 재생기의 보급은 개별화된 음악 감상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위성 안테나의 보급으로 한국에서도 일본을 비롯한 세계 방송을 접할 수 있었고 삐삐와 PC통신은 대중문화 취향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었습니다. 최초의 한류 콘텐츠는 1997년 중화권에서 방송한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 사랑이 먹일래였습니다. 이어서 댄스 듀오 클론이 대만에서, 아이돌 H.O.T가 중국에서 청소년을 열광시켰습니다. 한편 자국 음악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일본에서 보아는 일본어를 익히는 등 현지 시장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여 일본인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드라마 겨울연가는 기존의 일본 드라마 남성 주인공과 사뭇 다른 인물상으로 여성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류는 동아시아에만 국한된 일시적 현상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드라마 대장금은 중동, 특히 이란에서 큰 인기를 얻어 86%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BTS의 인기에 힘입어 한류는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2021년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 많았던 드라마로 세계적 돌풍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광주극장은 1935년 지금의 충장로 5가 자리에서 개관했습니다. 1968년 화재로 소실되어 같은 해 10월 새로 지었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전국 유일의 단관 극장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광복 이후까지도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정치 집회와 대중연희의 주요 공간이었습니다. 광복 이후 광주 시내에는 오후 죽순 극장이 들어섭니다. 충장로 1가에서부터 5가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나 극장가를 잃었고 호황을 누렸습니다. 1960년대까지는 광주천을 따라 천일, 남도, 태평, 현대, 한일, 아세아 극장 등이 생겨났습니다. 시내에서 멀지 않은 데다 상대적으로 천변의 땅값이 저렴한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소극장이 성행했고 1990년대 후반에는 멀티플렉스가 등장하면서 다수의 극장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모모는 철부지라는 가사는 익숙하지만 이 노래와 광주의 인연을 아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1971년 광주에서 개국한 전일 방송에서는 1978년부터 1980년까지 전일 방송 대학 가요제를 개최합니다. 이 대회의 1회 대상곡이 바로 김만준의 모모입니다. 비슷한 무렵 광주 출신의 가수 김정호와 김연자는 여전히 사랑받는 곡들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광주의 주요 장소인 무등산, 광주역, 충장로 등의 지명은 노랫말로 쓰여 오늘도 도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1982년 전남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김종률은 광주의 비극을 담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합니다. 이는 광주의 5월을 넘어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노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1981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정호찬은 5.18 영령을 추모하는 바윗도를 불러 대상을 수상했지만 곧 금지곡이 됩니다. 김원중 바위섬, 나훈아 엄니, 인순이 여기가 어디냐는 5월의 슬픔을 위로하고 당시 미국으로 망명한 김대중 대통령의 심정을 헤아리기도 했습니다. 대중문화는 태생적으로 서울이 친숙합니다. 대중문화의 공간은 변두리가 아닌 중심에서 표준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대중문화를 살피는 작업이 어색했던 까닭은 비껴난 공간에서 출발한다는 점과 그 보폭이 중심의 속도를 맞추기 어렵다는 강박이 자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누구도 지역 문화를 유행에서 뒤처진 촌스러운 것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광주를 사랑한 사람들이 오밀조밀하게 꿰어낸 노래와 이야기는 대체할 수 없는 광주만의 것이자 모두의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한류의 흐름 안에서 보석 같은 광주의 대중문화를 만나보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